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도 환율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최근 약 한 두 달 동안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8.6% 정도 상승했어요.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돼 갖고 충격을 받아가지고도 약 한 1.56% 올랐고요. 하여튼 그 이전에도 올랐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만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안정되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이 커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운 얘기인데, 수입 물가 상승하죠. 우리나라는 곡물은 거의 한 90% 수입을 하고 있고, 석유도 거의 100%에 가깝게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건설 원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 불안 요인도 되고요. 가계 소비 지출도 또 증가하게 되고, 즉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소비 지출은 증가하는 거니까 그만큼 가계는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달러당 1,400원까지 올라온 것이 지금 한두 차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대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비상경과 같은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한국은행이 막아주니까 달러 선물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을 기대하고, 근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1.6%라고 하지만은 이게 선물한 매도를 한 사람한테는 레버리지가 20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마진율이 다 날아가는 거죠. 여하튼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20배니까 마진율이 4%라고 보면 요새 4% 이상인 기업도 많지 않을 거예요. 안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진율이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정권 투자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와가지고 상반기까지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플러스였는데, 그래도 하반기 들어 와가지고 특히 그 10월 이후에 많이 팔고 나갔어요. 또 문제는 이제 시장이 안 좋고 하니까 시중 유동성이 외환시장으로 이동해요. 금리도 이제 몇 푼 안 주고 금리 인하하니까요. 은행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기준금리는 내리니까,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한계기업은 자금 조달이 금리 인하를 해줘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 한계기업은 더욱더 부도 위기에 몰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1부터 4번까지 이런 이유 등으로 이제 소비도 위축되고 생산도 위축되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일자리도 감소하겠고, 이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은행이 그나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금리 인하 정책을 무력화시켜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이, 금리 인하에도 목적이 있지만은, 즉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회사채 금리 이것도 우량기업이야 얘기인데, 한계 기업은 기준금리 인하해 준다고 시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원래부터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버리면 기준금리 인하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복잡한 문제도 있고,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지난 뭐 1년 동안 계속 뭐 올라오는 추세를 보였고, 최근 2달 동안이 8.6% 올랐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또 대부분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뭐 1200원대를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만약에 선물한 매도를 했는데 지금 1423원이면 거의 뭐 부도이익에 몰렸다고 해도 될 거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또 1400원대에서는 뭐 지금까지 외환당국이 개입을 했으니 그거 믿고 또 선물한 매도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최근 2달 동안에도 1300원에서 1424원이니까 8.6%는 엄청 큰 거거든요. 매출액 마진율이 뭐 우리 한 기업도 지금 4%밖에 안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줄 알고 8.6% 올라보면 레버리지 20배 이렇게 보면 160%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여튼 한국 경제가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전반에 걸쳐서 위기인데, 뭐 총체적 위기라는 표현이 맞겠는데, 거기다가 뭐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까지 있어가지고 외환시장만 불안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 경제 전체가 풍전등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한 거는 부동산 정책밖에 없는데, 결국은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부동산 시장조차도 망가뜨려 버렸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까요? 설상가상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가 사람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뭐 정권 전문가들, 외환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모두 다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가 또 사람의 문제고, 뭐 결국 인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력의 문제이기도 한데,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인성도 안 좋아요. 실력도 안 되고,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 정치권, 뭐 실력도 없고 인성도 안 되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대도 안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풀이 비상계엄 사태예요. 분풀이. 그러니까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분풀이로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당이 밉다고 국회에 진입해갖고 난리를 피우고, 그것도 무장군인을 투입시켜가지고, 이게 분풀이 정치이단 말이죠. 조건은 안 만족할 거예요, 본인도.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가 뭐 외환시장에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동안에 계속 누적돼 왔는데,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뭐 폭탄을 퍼붓었다. 뭐 외환시장에만 폭탄 퍼부은 게 아니고 우리 국민 경제에 그냥 완전히 쐐기를 박는 뭐 비상계엄 선포 아니었냐. 결국은 인성의 문제다. 정치가도 인성이 중요하고, 뭐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인성도 중요하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